안녕하세요, 온마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밤새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하기 싫은 약속에 억지로 나가서 웃고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엉망이 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거절을 이토록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아니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 자신과 소중한 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거절이 어려운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소속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싶고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절이라는 행동이 본능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 문화에서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죠. 물론 배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려가 항상 자기 자신의 희생 위에 세워질 때예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분보다 중요하다. 이 공식이 한두 번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이 매일 모든 관계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치고 억울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시작됩니다. 첫째,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번 상대방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돼요. 자기 자신보다 남의 감정에 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넌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답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 혹시 계신가요? 둘째, 관계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관계를 지키려고 계속 네라고 말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감정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터지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일에 갑자기 화가 폭발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거나 아무 설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은 당신이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당신이 매번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당신이 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상대방은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려고 한 그 모든 내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경계를 꼽습니다. 경계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번 억지로 네 라고 말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짓는 사람과 솔직하게 미안한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편한가요? 진짜 좋은 관계는 무조건적인 수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관계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진심으로 말하는 네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아무 때나 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동의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절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니요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이나 상황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 라는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이 구분만 명확해져도 거절이 한결 편해져요. 두 번째, 즉답을 피하세요.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라고 시간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 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라고 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면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더 잘 보이게 돼요. 세 번째, 거절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긴 변명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유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진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진심이 담긴 짧은 거절이 억지 변명보다 훨씬 상대방에게 잘 전달됩니다. 네 번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거절이 너무 어렵다면 완전한 거절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말은 어렵지만 다음 주는 어때? 처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는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큰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일상 속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메뉴를 고를 때 정말 먹고 싶어 하는 걸 말하거나 내키지 않은 제안에 솔직하게 난 다른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것.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탁을 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배려가 항상 자기 자신의 희생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관계를 지킬 수는 없어요. 텅 빈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바닥나면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과 거절하지 못해서 한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 만약 후자가 더 많다면 내일은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그 작은 아니요 한마디가 당신을 지키고 결국 당신의 관계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의 네도 소중하지만 당신의 아니요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응원합니다.